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자, 취득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취득세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자만 따서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자,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양식안 광어회를 먹고 온다 이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부가 뭐예요? 부동산, 선이, 선박, 항이, 항공기, 기가, 기계장비, 차가, 차량, 나무가, 임목, 광이, 광업권, 어가, 어업권. 근데 이 광어가 양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식업권 포함해서 그 다음에 회가 회원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항공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지상권 없습니다. 어업권 있죠? 특허권은 없죠? 선박은 있네요. 분양권 없죠? 그죠? 회원권은요? 있죠. 광어 회할 때 회원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네, 골프장은 부동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토지 건축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동산의 용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뭘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요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마트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프장은 토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골프장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당연히 과세 대상 맞죠? 그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주택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임차권은 안 들어가겠죠? 임목은 들어갑니다. 나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계장비에 들어가죠? 골프 연습장은요?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것들도 다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골프 연습장은 그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시설 당연히 들어가겠죠? 얘도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축권 안 들어가요. 전세권 안 들어가고 주식 안 들어갑니다. 없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들어가죠. 그죠? 그게 묘지냐 뭐 나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지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는 다 들어간다 그랬고 차량 들어가죠. 광업권 들어가고 양식업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셔야 돼요. 네. 자, 잘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렇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물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가질까요? 공부상으로 가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원칙은 사실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어떻게 했을 때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자, 사실상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문제는 꼭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요. 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하죠.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자, 취득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지목 변경이네요. 자, 지목 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가액이 증가했을 때 한해서죠. 감소했을 때는 취득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세율? 표준세율을 말하는 거고 얼마 범위 내에서 50%. 그래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 외우셨죠? 네. 자, 유상일 때 주택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아, 그걸 외우시면 안 돼요. 네. 계산식을 외우시라고요. 그렇죠?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한 다음에 빼기 3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최소 1%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가 나오려면 얼마? 6억. 3%가 나오려면 9억. 그래서 6억 이하는 무조건 몇 프로? 1%.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3%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농지일 때는 몇 프로예요? 3%죠? 나머지는요? 4%입니다. 그래서 1%, 2% 더해서 3%, 4%.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상속원 38광땡으로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땡 잡았다. 38광땡 외워서. 그래서 3을 더해서 2.3%, 8을 더해서 2.8%인데 2.3%가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농지였을 때요. 나머지는 2.8%죠? 자, 그 다음에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어떻게 외웠어요? 복 받았다고 외웠어요. 815 광복. 기억나시죠? 그래서 8을 더해서 몇 프로? 2.8%. 1호를 더해서 3.5%인데 2.8이냐 3.5냐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렇죠?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농지냐 아니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로 나누어라. 상속 외의 무상취득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내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하고 원시는 어떻게 외웠어요? 38선으로 외웠죠? 우리나라 땅 분할해서 원시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38선. 그래서 3을 더해서 2.3%, 8을 더해서 2.8% 이렇게 가시라 그랬죠. 네. 시험제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징수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신고납부입니다. 보통 징수 아니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언제까지? 60일. 그런데 이렇게 무상취득이라고 나오면 언제? 상속을 제외한 무상이다. 결국에는 뭐예요? 증여거든요. 그죠? 자, 증여면 언제? 3개월이에요. 3개월이고 언제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단 상속일 때는 언제까지 한다? 6개월이죠? 그래서 역시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라 그랬죠. 6개월 이내. 네. 그래서 우리가 무상취득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다. 그때 상속은 6개월이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월. 됐죠? 그리고 개월수로 가면 무조건 무슨 단서가 앞에 붙어야 돼요? 달의 말이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근데 봤더니 뭐 하려고 한대요?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한답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제 할 거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라?
그렇죠? 등기 등록을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왜?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니까? 등기 접수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즉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 그때는 뭘 합쳐서? 가산세까지 합쳐서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산세가 자 10%짜리가 있었고 20%짜리가 있었고 40%짜리가 있었고 80%짜리가 있었고 10만 분의 22짜리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10%는 어떤 경우?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사기나 부정이었을 때, 80%는 중과산세, 10만 분의 22는 납부지연가산세예요. 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이거 왜? 법인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더라. 그때는 몇 프로가 붙는다? 10%라 그랬어요. 10%. 그래서 10%짜리는 두 가지가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일 때하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몇 프로가 붙는다? 10%가 붙는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가산세 문제네요. 근데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무슨 가산세? 중과산세가 붙어야죠. 그래서 100분의 80의 가산세가 붙는 거죠. 네. 자, 즉 다시 말해서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에 한해서냐? 등기가 되는 물건에 한해서예요. 등기가 되는 물건에 한해서 무슨 취득을 했다면? 사실상 취득, 즉 무슨 취득? 원시나 승계 취득을 말한다 그랬죠? 원시나 승계 취득을 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즉 미등기 전매다.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닌 중과산세 몇 프로를 붙인다? 80%를 붙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거나 또는 소유권하고 관련 없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거나 그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죠. 자, 지목 변경인 경우는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대요. 얼마 이하면 이랬죠? 네, 면세점이죠? 얼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하면은 자, 면세인데 그게 가액 기준이에요, 세액 기준이에요? 가액 기준입니다. 세액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이 50만 원 이하면은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거래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취득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 한 번씩 출제됐던 내용이고 한 번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였다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일단 재산세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라 그랬고 재산세는요? 시군 구세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도 역시나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즉 과세의 기준일인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됐으면 내가 신고한다, 정부가 결정해 준다.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세인데, 자, 그러면 맨 처음, 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데, 자, 첫 번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살펴볼 건데, 자, 현행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까지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말하는 이 재산의 범위에는 어디까지가 들어가느냐면 일단 부동산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부동산 외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선박하고 항공기까지 들어가는데, 자, 요 부동산부터 선박, 항공기까지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중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아까 어떻게 외웠어요?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는다 그랬죠? 네, 그 중에 부선항까지가 취득세 과세, 부선항까지가 다시 어디에서 과세된다? 재산세에서 과세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부선항, 기차 이런 식으로서 순서대로 가는 이유가 부선항, 기차 쭉 과세가 취득세에서 된다면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재산세에서 과세되느냐면 항공기까지만 재산세에서 다시 과세가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기계장비나 차량이나 임목 이러한 것들은 재산세에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가 차량을 주거든요. 근데 차량은 일반적으로 보면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 맞잖아요. 근데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차량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준부동산 중에서는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부동산하고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재산세에서 과세되느냐면 아까 재산세는 어디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그랬냐면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그랬어요. 근데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그죠? 근데 차량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차량은 대장이 없어요. 등록부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이건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대신 무슨 세금이 부과가 돼요?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주체가 약간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자, 재산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대장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즉 대장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이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중에서는 선박하고 항공기만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과세 대상이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부터 항공기까지는 전부 다 취득세하고 그 과세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대로 다시 어디에서 과세된다?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즉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말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들을 말한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가고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박과 모든 항공기가 다 들어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다만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자, 재산세부터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따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부터는. 그래서
원래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분 재산세 이렇게 가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주택을 따로 과세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주택은 다른 부동산하고는 달리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로. 이걸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천차만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프장이다, 병원이다, 마트다, 학원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내도록 돼 있어요. 항상. 근데 유일하게 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과세합니다.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건물이다 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합쳐놓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과랑 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어요. 그러면 이걸 사과라 그래요? 배라 그래요? 사과배라 그래요? 사과하고 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더니 사과배라 그래요? 보통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스라 그래요. 사과나 배라는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과일 주스라고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토지다 건물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 그냥 주거용이니까 주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는데 자, 고지서 가져오셨어요 혹시? 보셔야 돼요. 가져오셨어요? 자, 잠깐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재산세 고지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재산세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가 뭐 토지분이다, 뭐 주택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토지분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그냥 토지인 거예요. 토지만 나온 거예요. 자, 주택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얘는요? 주택이고 이 금액은 건물 플러스 토지 합쳐서 과세가 됐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이거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주택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뭐라고 나와요? 주택분이라고 나와요. 주택 아닌 것은 건물분, 토지분 따로따로 나온다고요. 고지서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딱 보면 얘는 주택이구나. 얘는 주택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조금 이따 제가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네. 일단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재산세에서는 늘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면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이 토지나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즉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토지분 재산세에서 말하는 그 토지의 범위에는 주택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말하는 거니까 건물분 재산세라는 범위 안에는 주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주택은 왜? 따로 과세할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유일하게 주택만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나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물건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인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전부 다 물건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토지는 뭐별로? 토지별로. 주택은 뭐별로? 주택별로. 건물도 당연히 건축물별로. 선박은 선박별로. 항공기는 항공기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이 4채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몇 장 온다? 4개가 온다고요. 다 내 거야, 너. 합쳐서 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건 하나씩 계산해서 오는 거예요. 자, 주택 외의 건축물이 5개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5장이 와요. 선박이 2개가 있다. 2장이 와요. 전부 다 뭐별로 계산해서 온다? 물건별로.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토지에 한해서만 인별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별로. 요게 작년에 34회 때 학교는 시험 문제에서 나와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학교는 시험 문제에서 조세 파트가 있거든요. 세금 파트. 네.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간 난이도를 올렸어요. 학교론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보유세 쪽에서 많이 나와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근데 작년 34회 때 뭐라고 출제가 됐었느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는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하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거기에서 토지는 제외라고 썼어야 돼요. 왜냐면 토지는 재산별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별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토지는 인별 과세예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토지는 원래 인별 과세예요. 근데 그걸 빼먹고 그냥 재산세는 전부 다 재산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이의제기해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문제를 내게 되면은 법이라는 것은 예외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어설프게 문제를 내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의제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교재가 나왔을 때 나중에 체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뭔만 알고 계시면 되느냐면 첫 번째, 과세 대상은 정확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96페이지에 다음 장에 96페이지에 자, 과세대 상물의 종류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한다 나와 있죠? 됐나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요. 자, 주택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자,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를 따로 과세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서 말하는 그 모든 토지의 범위에 주택 토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왜? 주택 토지는 따로 과세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전부 다 무슨 과세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과세라고 돼 있죠. 표를 보시면은 과세 방법에 개별 과세라고 돼 있죠. 개별 과세라는 것이 물건별 과세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합산과세라고 돼 있죠. 이게 인세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원칙은 인세인데 예외적으로 물세가 있긴 해요. 토지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냥 토지는 원칙이 인세이기 때문에 인별로 간다. 그래서 합산과세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이건데 자, 그렇다면
이 물건들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자, 그때 당연히 취득세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죠? 역시 재산세도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현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현황? 현황은 물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 상태. 현재 상황이 뭐냐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물건의 현재 상태가 뭐냐, 그걸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그것도 실제 상황을 확인해라. 아셨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즉 대장이 없거나, 그러면 대장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그때는 무조건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해라?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해라.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죠. 자, 오피스텔은 뭐라고 등재돼 있어요? 업무용이라고 등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전세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뭘로 쓰고 있을까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겠죠.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업무용으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주거용으로 봐라.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나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토지대장 등에, 즉 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거나 다르거나, 그때는 무조건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해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했더니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뭐가 됐을 때? 낮아졌을 때요. 재산세 부담이. 네. 그게 여러분들 지금 96페이지에 기억번에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뭐가 됐다? 낮아졌거나, 또는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용을 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릅니다.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상태로 부과를 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근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너무 낮게 나오네요. 그때는 뭘로 간다? 그때도 사실상으로 가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가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그래? 그러면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허가도 안 받고 지 맘대로 사실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A였어요. A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보니까 B 용도로 바꾸면은 세금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허가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지였다. 농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가였다. 식당이었는데 식당하고 주택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은요. 어느 게 더 싸게 나올까요? 보통 주택이 조금 더 싸게 나와요. 왜냐면 주택은 필수 항목이라 그래서 세금 부담을 좀 싸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 창고를 개조해서 뭘로 바꾸느냐? 주거용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게 안 바뀌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바뀔 수가 없는 용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뭘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하고 달리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원칙은 뭘로 가요? 사실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뭘 받지 않아서? 이걸 받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재산세를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이쪽이 더 크게 나오네요. 세금이. 그럼 냅둬요. 자,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니까. 근데 이쪽이 더 크게 나와요. 만약에 당신이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는 상관없다. 허가를 받았으면 정식으로 허가가 나온 거니까 당신이 공부상하고 달리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근데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세부담이 뭐가 됐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줄이려고 허가도 안 받고 공부상하고 달리 사용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이 아닌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공부상하고 달리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강의를 쭉 해오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배민 가가지고 뭐 배달 일을 조금 해요. 그러면 제가 배달업이 제 본업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시험 끝나면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쉬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은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쉬는데 그 2주 동안 제가 배달을 해요. 실제로 저 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집 주변에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만.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뭐죠? 심부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서 담배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담배 사다 갖다 주면은 수수료 얼마. 네. 라면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면은 사다 주면은 얼마. 배민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그 업이 제 본업인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 업이 제 본업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공부상하고 달리 사용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뭘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형식이라면? 일시적이라면 그때는 그냥 사실상이 아닌 뭘로 계산하겠다? 공부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으로 가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